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새벽과 오늘 사이에 일어났던 사고였죠.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였죠. 마이애미 히트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크라멘토가 시즌 첫 승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오늘 세크라멘토가 오늘 같은 경기를 한다면은 더 많은 승리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마타스 사보니스와 키건 머레이 같은 효율적인 선수들을 더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부분이죠. 물론 도마타스 사보니스는 오늘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 파울아웃을 당하면서 많은 출전 시간을 받진 못했지만, 도마타스 사보니스 위주의 경기를 초반에 구사를 하면서 점수차를 조금 벌리는 모습이었고요. 키건 머레이는 정말 이 선수가 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간결한 모습으로 오늘 22득점, 많은 득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디에런 박스 같은 경우는 야투 효율이 좋지 않았지만 다른 선수들 조금 살려주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고, 리바운드도 13개를 잡아내면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팀에 공헌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경기 후반에 마이애미의 추격을 허용하면서 조금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마이애미 히트 같은 경우는 오늘 타일러 히로가 정말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4득점에 야투 22개 중에 13개를 적중을 시켰고요. 뱀 아데바요도 오늘 모처럼 고효율 야투율에 23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버틀러가 이 서부 원정길이 조금 피곤했는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13득점에 그쳤고요. 야투도 11개 중에 4개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일 라우리도 15득점으로 힘을 보탰지만 이 세크라멘토 원정에서 역전승을 거두기엔 좀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오늘 3점슛 야투율이 무려 45%를 기록할 만큼 슛감이 좋았고요. 케빈 허더도 오늘 3점슛 8개 중에 7개를 적중시키는 엄청난 슈팅 터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세크라멘토가 119대 113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 경기입니다. 워리어스가 이제 동부 원정을 떠났습니다. 샬럿 호네츠, 스테픈 커리가 어릴 적 자랐던 곳이죠. 아빠인 델 커리가 선수로 뛰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워리어스가 고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질 것이다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연장 승부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굉장히 에너지 레벨을 높이 끌어올리면서 13득점에 9리바운드 8어시스트,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스탯을 보여주면서 스테픈 커리를 괴롭히는 모습이었고요. PJ 워싱턴이 오늘 되는 날이었습니다. 31득점, 무려 야투 23개 중에 13개를 적중시키는 모습, 자유투도 4개 모두 성공을 시켰고요. 고든 헤이워드도 테리 로지어와 라멜로 볼이 없는 자리를 베테랑으로서 완전히 메꿔주는 모습, 23득점에 야투율 5할을 기록했습니다. 켈리 우브레는 오늘 야투에서는 정확하지 못했지만은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수비에서 에너지틱한 모습, 팀의 승리에 공헌할 수 있었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금 클레이 탐슨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14개의 야투 중에 5개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했고 3점 슛은 더 심각합니다. 7개 중에 하나밖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야투율이 너무 처참합니다. 30%대의 야투율에 머물러 있고, 예전에 그런 에이스들을 수비하던 그 에이스 스타퍼의 모습도 요즘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하체 부상 쪽이 조금 심했던 부상을 당했던 선수다 보니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는 에이징 커브가 와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일은 또 워리어스가 백투백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클레이 탐슨은 쉬게 해줄 것 같아요. 나머지 선수는 드레인먼드 그린이나 스테픈 커리도 쉴 수도 있고요. 오늘 벤치에서 무려 24득점을 기록한 조던 폴 같은 경우도 약간의 발목 쪽에 부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정규 시즌의 1승 1패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은 스티브 커 입장에서는 내일 경기 그렇게 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워리어스는 동부 원정의 첫 단추를 잘 깨지 못했고 내일 경기를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샬럿은 대열을 낚으면서 기분 좋은 1승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경기죠. 또 의외의 결과, 제 개인적으로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브루클린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의 히어로는 누구였냐면 바로 베네딕트 메서린, 이 루키였습니다. 이 루키가
이번에는 케빈 듀란트를 상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32득점, 그리고 자유투를 무려 10개를 얻어내면서 10개 모두 성공시키는 모습, 그리고 3점슛 9개 중에 6개를 성공을 시켰어요. 이 선수가 일단 돌파 능력은 지금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거의 탑을 다투는 선수라서 돌파 자체를 막기도 힘든데 오늘은 야투 감각까지 좋았거든요. 이렇게 3점슛까지 폭발하는 날에는 이 선수를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선수이고, 너무 슛감이 좋은 나머지 오늘 3쿼터에는 스타팅으로 나왔어요. 원래 이제 1쿼터에 벤치에서 나온 선수는 NBA는 3쿼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출발을 하게 마련인데, 오늘 너무나 야투 감각이 뜨거웠기 때문에 3쿼터에는 스타팅으로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마일스 터너가 백투백 경기, 두 번째 경기라서 쉬었는데 아이제아 잭슨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8득점에 10리바운드로 더블 기록했고요. 제일런 스미스도 리바운드 14개를 잡으면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할리버튼은 정말 꾸준합니다. 오늘도 26득점에 6리바운드 8어시스트, 스틸 3개를 곁들였습니다. 올 시즌에 너무나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입니다. 자, 적진에서 이런 값진 승리를 거뒀는데 상대가 다른 팀도 아닌 우승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브루클린 네츠였습니다. 인디애나는 46개의 3점슛 중에 50%의 확률로 23개를 정확히 성공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브루클린은 이렇게 홈 경기에서 인디애나에게 졌다는 것이 조금 뼈 아픕니다. 자, 케빈 듀란트 26득점, 그리고 카이리 어빙 35득점. 이 선수들이 잘하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 다른 선수들이 너무 못합니다. 루이스 오닐과 조에리스가 11득점으로 뒤를 바쳤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형편없어요. 벤 시몬스 이야기하는 건 이제 지겨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이리 어빙은 어제였죠. 지금 반유대인 관련 컨텐츠를 지지한다라는 어떤 성격의 SNS를 하면서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미국 어떤 경제사회, 전체적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카이리 어빙 본인이 어떤 흑인 인권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선수인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역차별하는 뉘앙스가 풍긴다라면 또 언론의 문매를 맞을 수가 있고요. 지금 잠잠하게 농구 올 시즌 잘하고 있던 카이리 어빙이 또다시 조금 주변 사람들을 갸웃하게 만드는 지금 행보를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팬들도 조금 걱정을 하는 모습이고, 팀이 또 잘 나가면 모르겠는데 팀이 지금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언론에서도 이때다 싶어서 이보다 좋은 먹잇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이리 어빙을 공격을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카이리 어빙의 인터뷰는 뭐 안 봐도 뻔하겠죠. 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뭐 농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할 텐데, 글쎄요, 이 사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조금 더 좀 자중하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경기로 떠나보시죠.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시카고 불스의 홈 경기로 펼쳐졌고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조엘 엠비드가 비록 턴오버를 5개를 기록하긴 했지만 25득점에 7리바운드 4어시스트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야투도 60%의 확률로 꽂아 넣어줬습니다.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한 모습이었는데, 조엘 엠비드가 팀을 들었다 놨다 했죠. 자유투를 막판에 좀 흘리는 모습이었지만 중요한 3점슛을 넣어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제임스 하든의 야투는 아직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13개 던져서 2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했고 15득점. 하지만 어시스트 11개, 그리고 자유투를 11개 얻어내면서 본인의 농구를 하는 모습. 하지만 제임스 하든의 좋지 않은 야투 성공률은 당연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죠. 타이리스 맥시는 어제 좋은 슛감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14득점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비로소 백투백 두 경기째가 되니까 닥니버스 감독이 벤치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했어요. 특히나 요즘에 디앤서니 멜튼을 많이 기용을 하면서 수비력 강화에 조금 초점을 두는 모습이에요. 조진이 앵도 오늘 3점슛 3개를 벤치에서 터뜨려주면서 팀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마티스 타이블도 20분을 쓰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원정에서도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팀이잖아요. 수비력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승리를 발판 삼아서 다음 경기도 좀 조정이 필요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카고 불스는 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초반에 전반에 19점 차까지 뒤지고 있었는데 더마 드로잔과 잭 라빈의 활약으로 동점 이상의 것을 노렸지만 막판에 좀 뒷심이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부세비치는 오늘 23득점에 19리바운드였고요. 더마 드로잔도 10개의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24득점. 잭 라빈도 오늘 3점슛 2개 포함 20득점을 기록하며 빅3가 나란히 활약을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뒤를 전혀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고 말았어요. 시카고 불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뭐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고요. 다음 경기를 가보도록 하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 홈에서 열린 댈러스 매버릭스가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패배를 하였습니다. 자, 댈러스 매버릭스도 지금 몇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문제가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돈치치가 너무 잘하는 것도 있는데 리그 최악의 원맨팀의 느낌이 나요. 지금 오늘도 돈치치가 31득점에 16리바운드, 어시스트 10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점 야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6개 던져서 모두 실패했고요. 자유투도 19개를 얻어내는 모습이었지만 야투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본인이 혼자 이렇게 경기를 했다 하면 40분 가까이 뛰면서 야투를 무조건 25개가량 쏴야 되는 모습이라면, 상황이라면 체력이 남아날 리가 없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이거는 돈치치가 퍼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은 연장전에 갔기 때문에 뭐 스펜서 디니디가 20득점으로 뒤를 받쳐주는 모습이었지만 나머지 선수 중에 어떤 돈치치를 보조해서 본인의 농구를 본인의 공격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없어요. 스펜서 디니디가 2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이 선수의 효율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크리스찬 우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벤치에서 짧은 시간을 쓰는 게 맞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공격력이 좋은 선수가 굳이 돈치치랑 시간을 나누어 써야 하는지 이제는 조금 의문이 들 정도예요. 내일 이제 백투백 경기가 있는 댈러스 매버릭스인데 오늘 패배는 조금 뼈 아픕니다. 패배한 댈러스 매버릭스를 먼저 살펴봤는데 승리한 팀의 슈퍼스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오늘도 38득점입니다. 38득점, 6리바운드, 그리고 9어시스트, 스틸 2개. 야투 27개를 책임지면서 그중에 15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야투 효율도 굉장히 좋았고요. 연장전까지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올 시즌 몸 상태가 크게 문제가 없다. 물론 팀 사정 때문에 뭐 결장을 하는 경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선수가 지난번 클리퍼스도 두드려 패더니 이번엔 루카 돈치치의 댈러스 매버릭스 원정까지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루 돌츠도 오늘은 3점슛 하나 포함 16득점으로 SGA의 뒤를 받쳤습니다. 다리우스 베이즐리나 오늘 복귀했습니다. 드디어 J-덕,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신인 선수인데 제일런 윌리엄스가 복귀를 해서 스틸 4개 포함해서 13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판타지에서 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선수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제일런 윌리엄스, 별명은 J-덥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 저는 멤피스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갑자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자모란트가 경기 전에 결장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먼드 메인과 딜런 브룩스에게 짐이 많이 가중이 되게 되었고요. 유타 재즈의 이 스탯라인 너무 아름다워요. 라우리 마카넨 23득점, 오늘은 켈리 올리닉이 23득점, 조단 클락슨 21득점, 콜린 섹스턴 19득점, 그리고 벤치에서 말릭 비즐리가 12득점, 그리고 니켈 알렉산더 워커, NAW죠. 이 선수도 굉장한 유망주였는데 그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1득점으로 벤치에서 힘을 보탰고, 이 엄청난 bench 뎁스를 바탕으로 대여인 멤피스를 꺾었습니다. 자모란트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이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에너지 레벨을 감당할 팀이 많지는 않은데 정말 대단한 유타 재즈의 뎁스입니다. 어디서 누가 슛을 터뜨릴지 몰라요. 자, 유타 재즈의 3점슛, 이기는 날은 3점슛이 잘 들어가죠. 44개의 3점슛을 던져서 19개 성공, 43%. 이렇게 잘 들어가는 날의 유타는 이기기 힘듭니다. 물론 멤피스도 오늘은 27득점에 12득점을 기록하면서 44%의 3점슛을 기록했지만 에이스의 부재가 역시나 컸고요. 딜런 브룩스도 복귀한 이후에 최고의 모습, 30득점에 스틸 3개를 기록했고요. 데스먼드 베인도 오늘은 1옵션으로 경기 나서면서 32득점, 3점슛 3방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모란트가 없을 때는 이 선수가 또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타이어스 존스죠. 시야도 좋아서 오늘 23득점에 10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자모란트의 부상 경과를 보시고 타이어스 존스를 알바 영입하시는 것도 역시나 추천드립니다. 내일 경기 예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굉장히 또 빅매치, 리턴 매치입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아니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이번엔 LA 클리퍼스 원정을 떠나는데요. 내일은 자이언 윌리엄슨과 허버트 존스가 복귀할 수도 있다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LA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의 또다시 결장을 예고했습니다.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는 지금 5경기 팀이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단 40분밖에 코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일 이 경기는 저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잡아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워싱턴 위저즈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TD 가든에서 워싱턴 위저즈를 불러들이는데요. 내일은 보스턴 셀틱스가 홈에서 연패를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보스턴 셀틱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뉴욕 닉스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폼이 올라오고 있는 뉴욕 닉스가 지금 원정 연전을 치르고 있는데 정말 어려울 것 같은 클리브랜드 원정을 떠납니다. 저는 접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하지만 클리브랜드가 홈에서 뉴욕 닉스를 잡아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동부 원정기 두 번째 경기입니다. 백투백 경기고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원정을 떠나는데 어렵지 않게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승리를 따낼 것이다 라고 이번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장 변수가 있어요. 과연 클레이 탐슨은 나오지 않을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는데, 스테픈 커리나 조던 풀,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선수들이 결장을 하지 않는다면 워리어스가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죠.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샌안토니오 스퍼스 경기는 이제 예상을 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제가 거의 다 틀린 것 같아요. 자, 이 경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 경기 샌안토니오 스퍼스 픽을 하겠습니다. 홈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다시 한번 미네소타를 잡아낼 것이다. 켈든 존스는 이제 상수가 되어버렸거든요. 돌파력 그리고 좋아진 외곽슛 능력을 바탕으로 야구퍼들이 또 이제 골 밑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리고 젊은 피들의 활동량을 기반으로 굉장히 접전을 펼치겠지만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홈에서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올랜도 매직과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자, 댈러스 매버릭스는 많이들 이제 사실 플레이오프권 팀이다, 그리고 상위 시드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올 시즌 MVP는 돈치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많은 예상이 있었는데요. 팀이 지금 돈치치에게 너무 의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 경기 돈치치를 하루 쉬게 할 수도 있지만 안 쉬게 하면 또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언젠가 돈치치가 퍼지게 돼요. 지금 아직 11월도 아닙니다. 10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인데 파울로 벤케로 신인, 올 시즌 유력한 신인왕 후보와의 대결인데 이 경기도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 내일 저는 과감하게 올랜도 매직이 서부 원정에서 댈러스 매버릭스를 잡아낼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휴스턴 로켓츠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 이 경기는 글쎄요, 피닉스 선즈가 홈에서 경기이고 휴스턴 로켓츠의 연건들이 크리스 폴과 데빈 부커 같은 이런 어떤 수비력 좋고 경험 많은 선수들에게 한 수 배우는 경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피닉스 선즈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 매치입니다. 덴버 너게츠와 LA 레이커스의 경기. 이번에는 클립토나이트 스타디움이죠. LA 레이커스의 홈 구장에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덴버 너게츠와 레이커스. 레이커스 지면 6연패거든요.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내일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LA 레이커스가 연패를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레이커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레이커스 내일 치면 정말로 난리 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오늘 있었던 경기들과 내일 있을 경기들을 한번 프리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내일은 이제 월요일이죠. 판타지 리거들이 이제 잠 못 드는 월요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마 새벽에 잠을 설칠 것 같은데 즐기고 또 즐겁게 판타지 리그도 즐기시고 NBA도 즐기시는 월요일 오전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판타지 리그였습니다.